종신연금 딱 걸어놓으니까요. 네. 이미 벌써 자유일보는 조선일보를 능가하고 끝났어요. 몇 달 안에. 그리고 자유일보는 1월달부터 미션란이 들어갑니다. 기독교란이 사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 안 둡니다. 네. 이 한국 교회도 내가 가만 안 둘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예. 제가 또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유일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핵심이 뭔가면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일보를 짧게라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볼 게 없느냐? 좀 많단 말이죠. 장로님이 제대로 그 신문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분 안경 한 개 사다 드리세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자유일보를 구입하는 것은 신문 구독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 헌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애국 헌금하는 마음으로 자유일보를 구독하게 되면 이틀 늦게 왔다, 좀 늦어졌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요, 애국 헌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말만 있을 뿐이지 비난과 비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전 목사님께서 포스트 모바일을 얘기하면 바로 일정 수의 사람이 따라서 그 일을 집행해 오는 것이고. 그것도 끝났어요. 끝났어요, 선생님? 예, 종신연금에 끝났어요. 그 자유일보 종신연금 이사장이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근데 바지 한 달에, 집안에서 한 달에 죽을 때까지 100만 원 준대는데, 많이 그걸로 다 끝났어요. 마무리하시고. 예, 그래서 자유일보도 예컨대 바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또 우리가 이 포스트 모바일도 실행에 옮기고, 목사님께서 6개 한 걸 가입하면 10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내야만 우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정치권이건 언론이건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사실 내가 2번 불러내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주제가 전체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유일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바일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끝났습니다. 왜? 여기에 우리는 배짱입니다. 할래만 하고 말라면 말고. 자유일보 구독할래만 하고 말라면 말고. 왜? 일생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종신연금을. 이건 이따가 장일 목사님 나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이제 또 순서를 바꿔서 황교안 장군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미국도 한국 같은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도 1950년대에 잘 보십시오. 미국도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가 195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의 상원의원 하나, 그 누구지? 메카지 상원의원 한 사람이 미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킨 겁니다. 한국과 똑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1950년대. 지금 현재 한국이 북한의 연방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자유통일할 것인가. 1953년도, 50년도에 미국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언론이 누가 떠듭니까? 조중동이 떠듭니까? 국회가 떠듭니까? 국회는 오히려 저쪽 편에 서서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언론도 다 북한의 지배하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시민단체, 언론, 다 조용하고 있으니까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선이라도 지면 그날부터 대한민국 끝입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평양에 국회의원들 최고인민회의에서 버스 타고 대기하고 있다고.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남한에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하고. 이런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자칭 선지자예요. 나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보면 딱 보여버려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뻔한 겁니다. 미국도 50년도에 한국 같은 위기를 맞이했다. 몇 가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메카시즘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러나 이 메카시 의원이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을 때 이 공산주의를 확산을 막고 좀 미국인들을 인식을 깨우친 그런 공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엄청난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수백 회의 청문회를 상하 의원에서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국회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험성, 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간첩 또는 국가 반역 행위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청문회를 세워서 그 모든 청문회를 언론이 공개하고 생중계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에게 일깨워준 것입니다. 위험성을. 어떤 사람들은 메카시즘을 파시즘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갱이들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도 여든 야든 여러분 국가 안보와 국가 존립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주사파 운동권에 대해서, 종북 세력에 대해서, 반미 세력에 대해서, 친중 세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국힘당은 당연하고 보수고 또 우익당이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이 지금 목사님도 안타까워하고 저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려가 한 400년 내년 417년 정도 됩니다. 고려는 우리나라 역사상 500회의 외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큰 전쟁은 한 90회에서 100회 됩니다. 고려는 417년, 400년 동안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았습니다. 이시조선, 조선왕조는 500년 조금 넘습니다. 마찬가지 거의 2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여러분 전체의 전쟁사를 보면은 결정적으로 외국이 인접국이나 어떤 세력이 전면전으로 외침을 할 때는 그 이전에 이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념의 갈등, 혼란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은 사치와 한가지입니다. 1973년에 월명의 레둑터가 미국 키신저와 파리 평화회담을 하고 1년 반도 되기 전에 1975년에 베트남이 망한 것은 간첩들에 의해서 망한 겁니다. 이 간첩들의 선동과 조작을 가장 많이 공조하고 한 것이 여론입니다. 나중에 망한 다음에 분석해 보니까 야당의 대통령 후보, 육군참모 차장,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런 선임을 비롯한 종족에 간첩이 침투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트남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 그 모든 세력을 합쳐도 9만 조금 넘었습니다. 5%도 아니고 0.5%죠. 그런데 속절에서 망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여러분 파리 평화협정은 전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으로는 가장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0.5%에 무너진 베트남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종북, 친북, 남미, 친중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40%는 좋게 넘는다고 봅니다. 왜 여기에 우리 언론이, 우리 국회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인식을 못하고 여러분 그냥 보이링
플로버 신드롬 아시죠? 보일 들어가는 끓는 물 속에 깨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국력차가 워낙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도 넋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은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가 다시 한번 군사력을 가지고 침공을 해야 되겠다. 핵을 가지고 해야겠다. 유혹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장군님, 현재 북한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 언론 유튜버들 많으시니까. 예, 무조건 이긴다고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진다, 손 들어보십시오. 붙어봐야 합니다. 아니 총사람은 이기는데 다른 쪽으로 집니다. 목사님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내부 갈등과 이념 갈등과 정치 수준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싸우기 전에 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창조 이후로,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오늘까지 생겼다가 없어진 국가가 거의 90% 없어졌고, 예. 지구상에 옛날부터 있던 나라들은 거의 한 10%인데 그 망한 이유 중에 다 적과의 내통 있잖아요. 적과의 내통. 예. 현재 한국으로 말하면 주사파 이놈들이 북한하고 내통한 것,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이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할 때 우리 작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에 작계 2027이 2015로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변화가 나. 그러나 골자는 그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전쟁이 임박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하면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거의 분단이 이루어져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에 계실 때 우리 장군님이 그 작전 계획을 다 작성했는데 내용은 이거죠. 북한이 남심하면 처음에는 어디까지 후퇴한다. 그 다음에 다시 반격해서 평양을 다시 정복한다. 대충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6.25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저 인구 출산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국력인데 6.25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면 네. 북한의 군사력을, 병사들을 완전히 전멸시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최단시간에 당시가 북한의 전쟁 지휘부를, 그러니까 김정은 일당을 납치하든지 죽이든지 해서 전쟁 의지를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길게 가지 않습니다. 1, 2주면 충분합니다. 자, 근데요, 어제 그저께 그 신원식 장군이 김정은 제거조를 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희들이 제가 연관 때부터 있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런 부대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와. 그런데 이제 현지 국방장관이 네. 그런 말을 한 것은 네. 우리는 북한의 눈치 이제 안 본다. 아. 9.19 군사합의처럼 적을 이롭게 하는 것 다 이제 원성 회복시키고. 그러면 저 김정은 그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한 놈만 딱 찍어내면 되는데 왜 실행을 안 해요? 옛날부터 준비되어 있다면. 그냥 지금 문민정부지 않습니까? 미국도 문민정부입니다. 이건 대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미국의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동의를. 그래서 나는 미국의 상원 하원의원들을 21명을 만났고 100명 다 만났는데 반드시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김정은 저 새끼를 찍어내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에서
과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습니다. 그때 9.11 테러가 나고 난 뒤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 거의 3, 4주 동안 일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북한은 전 국토의 요소가 그리고 김정은이의 주석궁 한 20개 정도가 군대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강점이 아닙니다. 왜? 9.11 테러를 하면서 그 테러범들이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으로 숨었습니다. 거기가 전부 터널이고 천연 동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시키는 포탄을 개발합니다. 미국이 왜 무서우냐? 전 세계 1위의 국력을 가지고 군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앞서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언론이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월 말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정찰위성 1호 말리는 1호 쏘아올린 거 아시죠? 대서특비를 했습니다. 예? 북한의 전성기념일, 우리로 말하면 국군의 날, 생중계, 녹화중계 계속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12월 2일 날 우리도 정찰위성을 미국의 반덴버그 우주군사국 기지에서 쏘아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찰위성의 수준은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예? 우리 1호 위성까지는 이게 전자광학하고 적외선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올린 것은 지금 아직도 사진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400km, 600km에서 밑에 한 300cm, 3m 볼 수 있습니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불과 일주일 만에 쏘아 올린 것은 똑같은 기능이지만은 해상도가 30cm입니다. 10배예요, 10배.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은 뭐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 것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4개를 더 쏘아 올려가지고 5개의 군사위성을 올리면은, 정찰위성을 올리면은, 이 정찰위성은 지금까지 적외선 광학이 아니고 영상 레이더입니다. 구름이 끼든 안개가 끼든 관계없습니다. 비가 오든 뭘 오든 그대로 2시간 간격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만 북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초소형 정찰위성을 30개 정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30분 단위로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군사력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북한에 돈을 갖다 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만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낙 미친놈이니까. 사용하면은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북한은 거의 멸절입니다. 100배인데. 그래서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걸 사용하고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유혹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180석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예? 우리 기업을 죽이는 노란봉투법, 민노총을 살려주는 노란봉투법, 이런 거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쌍탁금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말 국힘당이 우리와 협조해서, 저놈들은 위성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를 아군으로 보지 않고 적대시합니까?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저는 이재명 미안한 일이지만 정과 사범의 잡범인 예? 아직도 기소 당에서 하는 이런 인원이 우리 야당 대표가 되었다는데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데 저는 정말 속이 썩입니다. 이런 거 바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당 하나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70년간 우리가 국힘당을 지지했습니다.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특검 이런 거 왜 김정숙이 예? 왜 김혜경이 물고 늘어지지 못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걸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정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우리 언론이 우리를 지지해 주셔서 우리 국민의 어서이 지적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확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이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부의 정 있잖아요. 네.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바에 있는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 내부의 정.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또 여기 보시기 어려우신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오셨는데, 자, 앞으로 한번 초대.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우리 강원 운동을 비롯하여 특별히 한국 교회는 거의 70년 동안 일방적으로 몰빵 때렸어요. 자, 보세요.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또 전두환 때는 민정당, 한국교회는 몰빵 때렸습니다. 어제 우리 그 63빌딩에 보인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게 1700만을 대표하는 한국교회 전체입니다. 어제 행사가 결정적입니다. 이래서 세워놨더니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정당 이 사람들은요 아무 개념도 없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냥 줄서기 해가지고 또 국회의원을 또 한번 해먹으려고 그거면 관심 없어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3대 대통령이 가서 사인하고 왔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기현부터 시작하여 장제원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 더 쫓아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철규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도 장난치고 있는데 빨리 나가란 말이야. 그래도 불구하고 조방지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조합은 뭐냐?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당이 149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51석을 해서 합하면 200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사님 예. 고 박사님이 정치세계에서 제일 예리하게 쳐다보고 뭐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데 저 국민의힘 정당 저 새끼들 혼 좀 내주세요. 저놈들 데리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통일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말씀. 예,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자유파 정권을 윤석열 후보를 앞세워서 자유파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힘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개의 힘이 그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모이신 바로 우리 자유파 유튜브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이었을 때부터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의 투쟁에 한 번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오로지 광화문에서 자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100만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편성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죽겠다 싶어서 편성했을 거예요. 총선 패배 후에는 그 모든 책임을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 유튜브들한테 다 덤핑이 씌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대선이 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 국민의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발목 잡는 일이나 했어요. 맞아요.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두 자가 이준석이 김기현이에요. 그 윤석열 후보를 우리 자유우파가 한편으로는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전국 주사파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정말 눈물을 참으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다 힘을 모아줬습니다. 맞아요. 정권 교체의 진정한 주인은 이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 유튜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되자마자 저 국민의힘이 광화문 애국 세력을 감히 손절하겠다 했어요. 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감히 이 성서를 인용하자면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이 솔로몬 재판에 나온 친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지금도 저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차마 내가 먼저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지금도 저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것들 정말 싸가지도 없고 꼴보기도 싫어서 니것들 마음대로 해 라고 소문난 순간 정말 국민의힘 백석도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도 못해. 자체적으로 질서도 잡을 능력이 없고 공천 제대로 할 힘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 2019년 국민대혁명 때 당시에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당시 통합당을 이끌면서 독자적인 집회랍시고 몇 번 했어요. 몇 명 모았습니까? 그저 3천에서 5천이 다예요. 그걸 전국 총동원령 내린 숫자가 그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을 달리해서 당시 그 당의 집회를 그래도 좀 부각시켜 주려고 맞아요. 목소리도 죽이고 마이크도 꺼주고 해도 너무 소수가 위축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힘 실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때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못해. 더 못해. 지금 국민의힘의 이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당정청형이라고 하는 게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집권은 집권당인데 비대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 전략도 없고 공천 전략도 없고 그냥 한동안에 하나 세워놓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 국민의힘이 지는 거라면 저도 나도 술 먹고 싶어요. 근데 총선에서 지는 순간 우리도 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운 그래서 탈환한 자유파 정권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박사님. 몇 가지만 토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비대위원장은 결정된 거죠. 네. 한동훈으로. 예.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할 수 없고 저는 사실 조금 마음에 들지만 예. 왜 그러냐? 우리도 우리끼리 내부의 흉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유우파의 약점이 뭐냐면 누가 하나 좋다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우 이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한동훈에 대해서 왜 안 좋아했냐면은 국회 가서 말싸움 잘했잖아요.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결벽증이 있는 거야.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이 사람은요, 국회 가서 답변하는 거 내가 자세히 내가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울 정도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은 문재인 때 피해를 본 사람이야. 한동훈은. 한지에 쫓겨났어요. 법무연수원, 거기는 기양사리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연수원생이 없는 연수원이에요. 거기에 쫓겨갔다 왔기, 기양선이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 나는 그렇게 안 한다가 뭐냐. 현재 좌파 검사들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장모가 후속이 되는 게 지구촌에 있어요. 이거는 한동훈이가 책임져야 돼. 그럼 정치는 누구처럼 해야 되냐? 문재인처럼 해야 됩니다. 싹 바꿔야 되는 거야. 싹 바꿔야 되는 거야. 유봉일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쪽은 전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정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유우파 강문 세력 더하기 여기 유튜브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아야 돼. 저쪽은 전쟁으로 나오면 우리는 혁명으로 나가야 돼. 혁명으로. 이제 정해졌으니까 문제는 이제 선대위원장 있잖아요. 네. 누가 좋은 사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선대위원장과 위원장, 공관위원장. 그 공천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독자적인 힘으로는 백석도 못한다고 제가 진단했습니다. 맞아요. 광화문에 모였던 우리 자유파 전체 그리고 자유통일당, 자유마을까지 다 합쳐서 맞아요. 똘똘 뭉쳐야 비로소 맞아요. 과반을 할 수 있고 200석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팀을 짜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 하나 뽑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공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이 세력 전체를 대표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늘 식구 마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이 시간 사실 우리가 저 대통령 세운 거 아닙니까? 강화문하고 이 유튜브가. 예. 그럼 명령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한테 명령하세요. 이 두 개 직분은 뭐죠?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선대 이것은 우리 강화문한테 위임하라고. 예. 우리가 명령하세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그렇지. 알기 쉽게 앉아서 지려면 알아서 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공천혁명을 일으키고 선거를 종북주사파 전과의 전면전을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자유우파 광화문 A석의 대표들에게 위임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도 조금 보니까 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꾀가 많아서 혹시 수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멍청한 옛날 사람하고 그걸 수용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한동훈을 죽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함께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요. 지금 선거는 미디어 선거예요. 공중전입니다. 지상파, 종편, 라디오, 조중도 다 뺏겼어요. 정권은 되찾았고 대통령은 우리가 세웠지만 여전히 지상파, 종편, 라디오, 조중동은 종북주사파 커넥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입니다. 여전히 그래요. 우리가 종북주사파 정권과 투쟁할 때나 지금 다시 총선 앞두고 또 2027년 정권 재창출을 앞둔 이 시점에서나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유일하게 희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바로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 유튜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과 자유우파를 연결하고 있는 핵심 고리 정강문 연결하는 핵심
친구님을 정광훈 목사가 지금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자유파 대통합의 전선 구축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개 유튜버로서 정치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저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종북주사파와의 전면전에서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는 대통합 대연대의 자유파 전선을 단일 전선을 구축합시다. 그 과정에 정광훈 목사님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유튜브도요, 개인 플레이에서는 대접 못 받습니다. 파이포스, 여러분 유튜브 대접 받아요? 개인적으로 또 영상 가서 돈 좀 얻어요? 돈 줘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유튜브를 비롯하여 모든 유튜브에 연합체를 해서 우리도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위원장을 초대를 해서 이래가지고 유튜브가 개인 플레이 하니까 대접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가 딱 돼서 노조위원장 딱 해가지고 전체 유튜브 다 가입하면요 문체부 내지는 노동부에 가서 돈 탈 수 있어요. 1년에 100억 원 탈 수 있어. 최소한. 맞죠? 오늘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 모인 거야. 우리는 내년 4월 10일 날 총선도 해서 200석 만들어 줘도 쟤네들이 또 나중에 가서 또 헛소리 할 거라.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단일바닥 올려. 그래서 우리도 조직해서 노조위원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만약에 용산에서 저 문체부에서 노동부에서 돈 안 주면 1년에 100억 안 주면 그 돈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국민의 국민연금 제도 제3 국민연금 제도 누구든지 6개 가입만 하면 6개 가입상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든지 6개만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부부가 되면 200만 원이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이 참. 나오고도 남습니다. 나오고도 남아요. 6개 상황 보세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에 족수 나와라. 이거 내라요. 아니 이거 6개만 딱 가입하면은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멍청하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1번. 1번. 네, 혹시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자유마을. 아니, 강화문에 한 번 하지 말고 답을 바꿔서 5,300만 국민들. 네, 저도 그 말 하고 싶은데. 그렇지. 제 대한민국의 그 2019년 8월 15일부터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손 좀 들어보시죠. 다 뭐. 여기 다 나오셨죠? 네, 이분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자유마을에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해설할게요. 네. 자유마을 사이트 띄워봐요. 자, 얼만큼 조직됩니까? 670만이 조직됐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오픈해놨어, 오픈. 자신만만하게. 자, 1위가 경기 이게 부천시. 네. 전국에 3,506개 마을이 있어요, 마을. 네. 마을별로, 그 다음에 동별로 조직했는데, 동별로 조직했는데, 전국의 1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경기 부천시 상동입니다. 그 다음에 2위는 2위는 대구 서울 평리 삼동입니다. 몇 명이에요? 여기는 9,185명이고 3위는 서울 검천구 독산 제1동입니다. 이게 다 야당 지역이잖아요. 네네, 6,254명. 그렇죠. 부천도 야당 지역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네. 위로 쭉 올려주시면, 네. 자, 위로 쭉 올려주시면,
3,506개 자유마을별로 네.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래서 조직된 전체 합한 숫자가 약 670만이 넘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1,000만 명이 목표인데 한 달 안에 1,000만 명을 합하면 선거구별로 나누면 네. 한 선거구에 이게 자유마을이 보면 주로 12개에서 15개예요. 한 선거구에. 네네. 합치면 한 선거구에 현재 벌써 2만 명이 돌파됐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제 한 달 내로 우리는 3만 명을 늘리려고 하는데 네네. 한 선거구에 선거 이건 찍는 사람이 아니야. 선거 운동할 사람이에요. 네. 선거 운동할 사람이 한 선거구에 3만 명이 조직된 정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 안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받쳐주는데도 국민의힘 정당 저 개새끼들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참 기가 막히다. 참 기가 막히다.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5천. 대한민국의 5천만 명 포스트 모바일 핸드폰 통신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건 아니 사정하지 말아. 뭘 그렇게 가슴에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라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당당하게 해야지.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건요 내가 만들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잘 보세요. 지혜가 왕이야. 지혜. 잠언서 성경에 봐요. 지혜가 왕이니 지혜를 구하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통신사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KT, SK, LG입니다. 거기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도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핸드폰이 LG 쓰는 사람 손들어요. LG. LG 거의 거기에서 벌써 이동을 다 해요. 네네. SK 손들어보세요. SK 쓰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KT 쓰는 사람. 자, 거의 그렇게 있더라고요. KT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것은 전화 요금도 절반밖에 안 나와요. KT로 이동해. 그것도 아무 KT로 이동하면 안 돼. 우리가 만든 회사, 내가 이거 회사 만드는데 36억 들었어요. 36억.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문재인이가 이 개자식이 세상의 통신사를 이용해가지고 좌파 청년들한테 돈을 다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걸 잡아낼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숨어서 비밀로 내가 그걸 벤치마킹에 가서 36억 들어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요 5,300만이 다 우리가 만든 KT입니다. KT입니다. KT. 내가 만든 회사가 아니고 KT 회사인데 우리 쪽의 회사에 번호 이동만 해주시면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준다니까 100만 원을. 네. 유튜브 여러분들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문재인이가요 보통 사기친 게 아니에요. 이래서 문재인이가 청년들한테 돈을 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율이 40% 이하로 안 떨어져요. 이런 걸 누가 잡아냅니까? 선지자가 잡아내는 데서 완전히 젊은 청년들도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거기 문재인이가 만들어준 돈 가지고 쪽쪽 빨아먹다 당신들요 4월 10일 이후에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아니 젊은 청년들 한번 생각해봐요. 40대 30대 생각해봐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영광대로 북한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 말을 내가 그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목사님 등치는 커가지고 그렇게 째째합니까? 좀 통 크게 하세요. 뭐가 통 크게? 일단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주고 그 후에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면은 김정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30, 40대 애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30, 40대 애들도 완전 북한 같은 세상은 싫어해요. 근데 그 과정국에 일단 목사님 통 크게
넘겨줘봤자 북한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북한이 저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차피 그래서 넘겨준 뒤에 민주화 운동을 다시 하면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30, 40대 애들하고 내가 엄청 대화해봐요. 걔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이고 덩치는 커가지고 통 크게 좀 놓으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 30, 40대 애들이 원하는 대로 북한의 영광전 나가 한번 넘겨줘 볼까요? 제일 먼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왜? 자유우파들은요, 북한을 같은 세상에 되면 똑걸로 순종해요. 이 벌레가 제일 먼저 죽는 놈이 누가 죽느냐? 주사파 애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왜? 걔들은요, 어느 세상 돼도 데모하거든. 이걸 북한이 다 한다고. 역사가 증명해요. 보세요. 그렇게 박헌영이가 북한에 출석했지요. 박헌영, 이주화, 김상용, 홍민표, 그 다음에 뭐 조수왕이, 신병, 김구까지도 다 북한 해방 전후에 북한을 지지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싹 죽여버려서, 북한이 싹 죽여버려서 북한이. 여러분들은 안 죽어도 괜찮아. 수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말 잘 들으니까. 그럼 이걸 30, 40대 애들이 모른다고. 제일 먼저 죽어버렸죠. 이재명부터 먼저 죽어버려요, 북한이. 이재명부터 먼저 처단되니까. 이재명 대표님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아니 북한에서 박헌영이가 처형된 거 안 봐요? 안 보냐고. 참 정신들 나가가지고. 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좀. 네. 자, 세 번째.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성격 카드에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격 카드 돈 덩어리인데 이것이 지금 농협에서 하고 기업은행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격 카드입니다. 여기 가입하면요, 1,000만 명만 가입하면 한 달에 돈이 2,000원이 나와요. 그 2,000원 가지고 여러분에게 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네. 안 믿어져요? 성격 카드 만든 사람 손들어. 여기 온 사람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 네. 저는요, 야망이 보통 쓴 사람이 아니야.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를 내가 이기거든요. 전 세계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비트코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를 들다가 일주일에 1시간째 특강을 듣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거 듣고 있는데 내가 이제 50% 이해했어요. 이야, 세상에 비트코인은요, 일본 사람이 시작했는데 현재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만들어 봤자 뭐 구글이고 뭐고 뭐 헐리우드고 뭐고 만들어 놔봤자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말이야. 그 말이야. 뭐 밑바닥에서 빌빌 하다가 여러분도 예를 보면요, 여기에 10년 이상 사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럴 바에 인생에 승부를 한번 걸고 살아야지. 네. 왜 날 째려보고 난리여. 여러분 뭐 100년 살 줄 알아. 그래 우리 자손 내대 창문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들, 우리 손녀들, 그런 놈들에게 세계 제1의 나라를 한번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개념을, 이것을 언제 했냐, 2013년도에 미국의 월가에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게 월가 주식시장이잖아. 이 파동이 뭐냐, 경제학자가 있으면 잘 알 텐데, 보세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야.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스탠포드 이 출신들이 보니까 미국이 1%가 99%, 2%가 98%를 지배합니다. 이래서 파동이 일어난 거야. 그때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자본주의도 한계점이구나. 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몰게지 현상이 일어날 때 자본주의도 여기서 한계점이구나.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200만 원은
이것은 국가가 만드는지 정강 목사가 만드는지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서부터 경쟁을 시작하라. 박수 좀 쳐봐요. 그때부터 내 속에서 지도하면서 보랑보랑 꽃이 피어서 드디어 현실화가 됐어요. 간단해요, 간단해. 사고. 네, 목사님.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 달에 35만 원씩 주거든요. 35만 원보다도 200만 원 받는 이거 6가지에 여러분들 가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요, 네. 국가는 해결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자, 사고. 네. 자,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이 자유일보를 정기 구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자유일보 구독하는데 15,000원이야. 근데 이거는 이미 내가 아까 말했죠. 이미 100만 부 넘은 것은 왜?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왜?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네. 자유일보를 구독하다가 나는 반드시요. 일본에 있는 요미우를 이기려는 거야. 요미우리가 800만 부도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는데 자존심이 있지. 일본 사람들은요 신문을 다 읽어요. 자, 800만 부야 요미우리가. 그 다음에 아사히 있어 없어요? 도쿄신문 있어 없어요? 일본 사람은 개인별로 신문 한 부를 다 보는 걸로 돼 있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 신문 봐요? 조선일보요 70만 부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신문이 얼마나 위력이냐? 신문을 4번 접어봐요. 조선일보 4번을 딱 접으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세계적인 잡지 있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사서 봤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잘 들어보세요. 정나온 목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중동 신문을 구독했어요. 싹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 4번 접어버리면 조선일보를 4번 접으면 책이 한 권이야. 그 하루에 책 한 권 읽는 놈을 누가 따라가냐고. 아니 내가 지금 웃긴 얘기 한번 할게. 제가 정나온 목사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모든 면에서 내가 잘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요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왔어. 왜 이렇게 잘하느냐?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줄을 쳐가면서 읽었어. 이게 비밀이야. 물어볼게. 자유일보 볼래 안 볼래? 이렇게 설명해도 안 본다는 소문 볼 때가 되겠다. 자, 다음에 읽겠습니다. 네. 넘어가야지. 네. 저기 광화문에 나오신 우리 5천만 동포들 광화문 어맵을 설치하고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원내는 이게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1,000만 명이 여기서 공동구매를 하면 가격도 제일 싸요. 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니도 후져서 모르지? 나도 혼자서 몰라. 뭐예요? 현대자동차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네. 에쿠스가 아니네. 제네시스를 한 사람이 한 대를 사면요 구매 금액이 정가를 다 줄 때. 근데 여기 쇼핑몰에 들어와서 딱 걸어놓으면 이거 살 사람 이번 달 내에 살 사람에서 1,000대가 동시에 사면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 이런 얘기야. 그 가장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시스템화를 만들어. 이거는 이따가 장인 목사가 박사니까 장인 목사 설명할 거야. 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자는 대로 하자니까요.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 내가 자존심 상해서 이런 말하면 조선 혼자한테 시켰는데 오늘 내가 열받아가지고 직접 설명할 거야. 이 선지자가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오늘 광화문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KBS, MBC, SS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우리 고성국 TV 그리고 너하라 TV 1천만 방송, 신의 한수, 이봉규 방송 이것을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봄이 관객 50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 반란 주도 세력은 이후 죗값을 치렀는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알아봤습니다. 영화에서 끝까지 쿠데타에 저항하는 소경비 사령관 이태신의 실존 인물은 장태환 사령관입니다.
12.12 이후 14년이 지난 1993년 7월 장 전 사령관은 동료 장성들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등 반란을 주도한 3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 뒤 전원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사법적 판단은